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 한동석.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맨몸으로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을까? 한동석은 요즘 술도가 형제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마광숙과의 관계가 공개된 후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직접적인 검증이 올 줄은 몰랐다. 형수님 짝은 우리가 인정한 사람이어야지. 흥수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장난처럼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형제들이 준비한 테스트는 단순한 체력 검사부터 시작해 오씨 가문의 일상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생활 밀착형 미션이었다. 첫 번째는 막걸리 담그기 체험. 동석은 양복을 벗고 고무장갑을 끼며 이런 건 처음이네요 라며 웃었지만 마음속엔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광숙과의 사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이쯤은 감수해야 해. 두 번째 미션은 하루 종일 하니 육아 맡기기. 범수의 딸 오한이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돌쟁이. 한결이가 아이 때도 키워봤지만 이렇게 생기 넘치는 아기는 처음이었다. 분유를 잘못 타 설사를 유발시킨 동석은 범수에게 애 앞에서 초보티 내지 마세요. 여긴 현실이에요. 라는 농담 섞인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물었다. 광숙 씨,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마광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동석 씨의 진심일 거예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잠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오강수에게 걸려온 독고탁의 전화였다. 얼마 전에 내 엄마가 누군지 우연히 알았어. 강수는 갑자기 싸늘해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뭐라고요? 독고탁은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솔깃하지?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그래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 그날 이후 오강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수가 줄었다. 마광숙이 묻는다. 무슨 일 있어요, 강수 도련님?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형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러나 그의 눈빛엔 이미 흔들림이 가득했다. 그는 장미애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독고탁이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 불안했다. 한편 지옥부는 오흥수가 요즘 자꾸만 줌바 수업에 늦는다는 이유로 서운해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 흥수 오빠, 요즘 왜 이래? 내 속을 이렇게 썩여요. 흥수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형수님이 술도가 일 시키셔서 좀 늦은 거예요, 원장님. 옥부는 손에 들고 있던 롤빗을 휘두르며 말했다. 말끝마다 형수님 타령이네.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오빠 이참에 삐질 거야. 옥분의 말에 흥수는 순간 멈칫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의 마음엔 꽤 깊은 파장이 일었다. 그는 술도가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옥부는 그걸 질투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날 밤 흥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만 보게 되는 걸까? 누구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지.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오천수가 운영하던 투자자문회사의 과거 투자 실패가 드러나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술도가를 찾아왔다. 여기 오천수 씨 있죠? 내 돈 1,000만 원 돌려줘야죠. 술도가 아는 갑자기 분위기가 내려앉았다. 광숙은 당황했지만 천수는 싸늘하게 말했다. 그건 개인 사업대 일이에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비난을 퍼부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 묻으려고 하지 마요. 이건 사기야, 사기. 사건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고 술도가의 평판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문미수는 술도가를 찾아와 천수를 붙들고 말했다. 천수 씨, 이거 제대로 수습 못하면 술도가가 위험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사이 독고탁은 여유롭게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것도 재밌지. 마광숙은 형제들과 갑자기 불어닥친 사건들을 수습하며 오로지 단단하게 서 있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동석에게 전화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동석은 놀란 듯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광숙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술도가와 동석 씨를 위해서요. 내가 이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광숙은 홀연히 술도가를 잠시 떠났다. 형제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하지 못한 채 각자의 문제에 휩싸여 있었고 한동석은 그녀가 떠난 이유를 곱씹으며 조용히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오강수의 손에 쥐어진 한 장의 편지였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강수도련님, 혹시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손 한번 꼭 잡아줘요. 그 순간 오강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손을 잡을 사람이 지금도 자신을 향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인했던 마광숙이 사라진 아침, 독수리 술도가에는 이상할 정도로 정막이 흘렀다. 오씨 형제들은 각자 일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형수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다. 한동석은 사무실 대신 술도가 근처 찻집에 앉아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순간을 되짚고 있었다. 광숙의 목소리는 유난히 담담했지만 그 이면엔 무너지는 심장이 들리는 듯 했다. 동석 씨, 이번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해요. 지금은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밤 동석은 광숙이 남긴 편지를 들고 오광수를 찾았다. 이 편지 광숙 씨가 오대리한테 남겼다고 했지? 내용은 봤어요? 강수는 고개를 젓는다. 읽긴 했는데 사실 무서워서 그 다음을 못 읽겠어요. 동석은 편지를 천천히 펴읽었다. 광숙의 필체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 글 속에는 고통이 짙게 묻어 있었다. 강수도련님에겐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듣는다고 해서 도련님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알고 싶다면 독고탁 회장님에게 물어봐요. 편지를 다 읽은 동석은 조용히 생각했다. 잠시 여행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구나. 며칠 후 강수는 광숙의 편지에 이끌리듯 독고탁을 찾아갔다. 독고탁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웃었다. 올 줄 알았어. 피는 속일 수 없거든. 강수는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제 어머니가 정말 누구인가요? 독고탁은 대답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한 장의 출생신고서를 꺼냈다. 이게 내 진짜 출생증명서야. 이름은 같지만 부모란에 적힌 사람은 달라.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네 엄마는 이 여자가 맞아. 강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마음이 먹먹해졌고 무언가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형들은요? 우리 형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독고탁은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너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선택해. 밝힐 건지 묻어둘 건지. 강수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실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지옥분과 오흥수의 관계에도 또 한 번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옥부는 최근 흥수가 자꾸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다. 흥수 오빠 요즘 왜 이래? 예전엔 뭐든 다 털어놨잖아. 흥수는 미안한 듯 눈을 피했다. 형수님 일도 그렇고 형들도 날 다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옥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들 힘든 거 알아. 근데 난 말이야, 오빠가 나한테만은 솔직했으면 좋겠어. 흥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무렵 문미순 역시 오천수와의 관계를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투자 사기 논란 이후로 미수는 동네 사람들 눈치까지 봐야 했고 편의점 매출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천수 씨,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우리 잠깐 거리 좀 두는 게 어때? 천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너까지 이러면 난 진짜 혼자야. 그는 간절히 매달렸다. 그때 투자 나도 피해자야. 다 털리고 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하지만 미수는 단호했다. 그런 말 내 손님들도 다 해. 근데 결과는 같아.
난 더 이상 그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별의 기운은 이곳저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갈등에 빠져 술도가의 중심이었던 마광숙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실감하게 됐다. 그러던 중 광숙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 바로 공주실이었다. 광숙이가 제주도에 내려가 있대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더라고요. 동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쌌다. 광숙 씨, 이번엔 내가 갑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보여줄게요. 하지만 그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광숙은 이미 머물던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한 장의 메모뿐이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고자동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혹시 마광숙 씨 연락되시나요?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새로운 반전이 시작될까요? 혹시 다음 예고편을 예측하셨다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